자, 오늘은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자, 원이 있고 이제 접선을 그려줄 건데, 이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진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기울기가 구어진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원에서의, 그러면은 원방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원방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뭐야? 중심이 0,0이다. 원점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경우에 기울기가 이제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를 주어져. 이렇게. 기울기가 m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접방이라고 부르는데, 접방은 어떻게 된다?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울기가 m이니까 우리가 직선을 임의로 하나 잡아보자. 뭐라고 잡아보면 좋을까?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 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접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이 거리가 뭐가 돼야 될까? 반지름 길이 r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어? 0,0이었고요.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었다.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반지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식을 하나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n을 m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 하나로 끝납니다, 식은. 그래서 따라서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어주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니까 0,0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따라서 d는 r이 될 텐데, 자, 공식이 어떻게 돼, 강민아?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치, 절대값 대입하면 n 이렇게 돼요. 얘가 뭐라고? 반지름 r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뭐가? 절대값 n이. 따라서 n은 뭐라고 써줄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쵸?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원의 중심이 0,0이다. 그러면 0,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주면 돼. 마찬가지. 선생님이 증명했던 방법 있죠? y는 mx 플러스 n에서 기울기를 주어졌으니까 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y는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2x 플러스 n. 그리고 원의 중심 주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다? r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n의 값을 찾아줄 수 있겠지? 그럼 접방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이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원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어디야? 원점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 하나 그려보자. 원 하나 그려보고 접선. 그리고 여기 위에서의 점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P라고 해볼까요? P를 x1, y1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이 어떻게 돼? 0,0이죠? 자, 0,0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다? 그쵸?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 몇 컴마 몇? 0,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 다음에 접선은 어떤 성질이 있지? 그렇지.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지? 그럼 수직이면 우리 어떤 성질이 있었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 기울기를 구하고 얘를 기울기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할 건데 그럼 얘 기울기를 현재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아직은 모르죠. 근데 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지나는 점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접방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원의 중심 얘를 C라고 한다면 C하고 P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보자. CP의 기울기. CP 기울기. 자, CP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x1-0분의 y1-0. 따라서 x1분의 y1이 CP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방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돼야 두 개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기울기와 이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이 L에 뭐를 구할 수 있어? 접방. 구해보자. 어떻게 될까? 범민아? y는 해볼게. y는 마이너스 y1 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그치? 이거를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니까 x1 대입하면 얘 0이죠? 그 다음에 y1 좌변 y1 남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뭐 하면 정리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자, y1을 양변에 곱해버리자. y1을 곱하면 y 곱하기 y1은 마이너스에 전개합시다. x1 곱하기 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왜 y1을 곱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x를 좌변으로 이항해버려. 그럼 따라서 x1 x 플러스 y1 y는 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만 남지? 자, 그러면 봐봐. x1, y1이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면 얘를 원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대입하면 뭐가 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죠? 따라서 남는 건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의 접방. 그 다음에 얘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방.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얘는 구하는 방법이 쉬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원 위에 2,1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x제곱에서 x 하나 지워요.
y제곱에서 y 하나 지워주고 얘를 앞에다 하나씩 써주면 돼. 따라서 2x 플러스 y는 r제곱 이게 접방이야. 그쵸? 이게 그 뜻이거든. 그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답 찾는 거는. 근데 얘를 알고 있어야 이거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아니까. 근데 얘는 하나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았지? 그리고 얘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알아야 돼. 얘는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끝판왕 같은 거야. 얘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방을 구할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방을 구하자. 얘는 딱히 공식도 안 써있죠? 얘는 순서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원을 하나 그려보자. 아이씨, 길었다. 자, 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접방, 그 다음에 원 바뀌니까 이거 점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P를 뭐 A, B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야. 그치? 당연히 원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여기다 쓰자.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식을 씁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방의 방정식을 미지수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나는 점을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는 점을 뭐해서? 대입해서 뭐를 정리할 거냐면 n을 또는 m을 한 문자로 정리해야 돼요. 한 문자로 정리한다. 보통 쉬운 건 n을 정리하는 게 편해요. 그렇지. 왜냐면 nn 하고서 정리해버리면 얘네들을 이항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n을 한 문자로 정리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결국은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어줘.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자,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거 항상 하는 거 원의 중심과 이 Q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다? 반지름 R이다. 그러면 반지름 R은 주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에. 원의 중심도 주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R이다. 그러면 R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일반형을 이용해서 뭐를 구한다?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이 거리랑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R과 같다. 그러면 뭐가 돼? 식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그럼 식이 하나 나오면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m의 값을 구하면 우리가 n을 한 문자로 정리를 했잖아. 그럼 여기 뒤에도 분명히 m에 관한 식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완벽한 뭐를? 접방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접방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이제 총 3가지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공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방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일 때 이 증명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2가지 방법 다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방도 마찬가지. 얘는 원의 중심이 0,0일 때 우리는 이렇게 뭘 구할 수 있다? 접방을 구할 수 있다.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증명하는 방법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결국은 방금 전에 이렇게 증명했던 방식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 직선을 먼저 미지수로 잡아주셔야 돼요. 미지수의 방정식으로 y는 mx 플러스 n으로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뭐해? 대입해서 n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 m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다. 로 뭐를 구할 수 있다? m을 구할 수 있다. 그럼 m을 구하면 뒤에 있는 이제 y절편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접방을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이게 이렇게 총 3가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 얘는 방금 전에 했던 접방보다는 좀 생각보다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원이 있어.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접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 원의 중심 찍어주고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찾아주냐면 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를 찾아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와 이 접방은 반드시 어떤 관계? 수직하죠? 그러니까 얘 수직해. 얘 수직하다고. 그치? 그리고 여기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반지름까지 이르는 뭐를? 수선을 그려줍니다. 수선. 수선을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뭐야? 뱀이 됐어? 그려보자.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같죠? 그치?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랑 같죠?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 점을 이 길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의 길이 R1이라고 하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하는데 R1과 R2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 되는 거야? R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의 길이를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접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아주면 됩니다. 쉽죠? 생각보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저번에 10번까지 풀었죠? 그래? 맞아? 그래? 그럼 오늘 도형이동도 잘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 몇 문제 남았지? 20번부터요? 네. 내가 선생님이 잘못 보고 있었네. 그러면은 도형이동 나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의 수직이고 거기 수직에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럼 그 밑에다 뭐라 쓰면 될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식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몇인가요? 2인가요? 그치? 자, 그리고 기울기를 줬어.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방이 있대. 근데 우리 보고 뭘 구하래? 접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될까? 강민아? y는 2 맞아.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루트 r이 아니고 그냥 r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얘가 m이었지? 기울기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거였죠 공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m은 기울기, r은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뭐야? 5. 그래서 접방은 뭐야? 2x 뿔마 5 이렇게 되겠지. 접선의 방정식. 그럼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은 해줬어? 그건 안 했었죠? 그치? 그 전까지 문제 풀고 딱 그 접방하기 전에 끝났구나. 자, 예제 21번 가보자. 유형 21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2의 점 a, b 밑줄 2의 점 a, b 원방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접선의 기울기가 2. 그러니까 기울기가 2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a, b 위에서의 접방은 어떻게 구하니? 강민아? 그 반지름. x, y 하나씩 지우고 AX 그렇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BY는 BY는 그치. R제곱 2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가 접방이야. 그러면 얘를 표준으로 만들어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20 이렇게 되겠네. 근데 그거의 기울기가 몇이라고? 2. 2라고 지금 우리 밑줄 쳐놨죠. 그쵸? 그러면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는 양변에 그렇지. 마이너스 2B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B라고 써줘도 되겠죠? 근데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A 값 구할 수 있겠, B 값 구할 수 있겠죠? B 값 구하면 A 값 구할 수 있겠지? 구해볼까요? 상관없구나. 응? 예, 두 개 나왔는데 이 곱이라서 상관없는 거죠. 그쵸? A, B의 곱이라서. 부호는 상관없겠죠? 어차피 곱하는 거면. 다 나왔습니까?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8. 그렇지. 그 다음에 유형 22번. 자, 유형 22번에서 자 2,5에서 5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래요. 거기 밑줄 치세요. 기울기의 곱.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인가요? 네. 원 위에 있니? 아니요. 아니죠. 그치? 원 밖에 있는 점이야. 그치? 그런데 기울기를 곱한다라는 건 두 접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있을 때 얘가 2,5겠지? 2,5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4
4. 그 다음 반지름은 몇?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루트 5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곱해라. 그럼 얘가 L1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L2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5 밖의 점이야. 밖의 점이 나왔으면 선생님 뭐 하라고 했어?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찾아나가라고 했죠? 그럼 순서, 그렇지. Y는, 그렇지. MX 플러스 N. 이렇게 쓰고,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먼저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 그렇지. 2,5를 대입하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되니? 그치. 5 마이너스 잠시만. n은 5 마이너스 2m. 한 문자로 정리해라. 그 다음 뭐 해라? 여기에다가 대입해라. 그러면 얘는 mx 플러스 5 마이너스 2m이다. 그렇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문자 몇 개 남았어? 한 개야. x와 y는 변수야. 미지수 아니야.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지수 m 하나. 그러면 식이 뭐였어? 일반형을 만든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거리 d가 몇이어야 돼야 돼? 그치. 루트 5가 돼야 되겠지. 자, 따라서 자, 얘를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 보자. 표준형 만들면 어떻게 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5 플러스 2m은 0이다. 따라서 d는 어떻게 돼? 5 마이너스 2m.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 공식 강민이. 저 점이랑 저 두 개. 그치. 점 하나 써줄게. 이거와 마이너스 1,4 사이의 거리죠? 1,4. 그러니까 루트 m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게 루트 안에 들어가야지.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인데 여기 마이너스 2m이 있으니까 같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는 몇이라고? 는 루트 5. 그렇지. 루트 5라고. 이렇게. 저기 절대값 받았어. 그렇네. 이렇게. 오케이? 이제 다 끝났지. 자, 우선 분모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루트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뭐야?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지. 자, 절대값이 나왔고 근호가 나왔어. 그럼 이거 풀이할 때 어떻게 한다? 그렇지. 제곱한다. 제곱하면 5m 제곱 플러스 5는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좌변을 우변으로 싹 넘겨버리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 꼴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맞다. 몇이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게 이제 첫 번째 방식. 선생님은 아까 우리 뭐에다 밑줄 치라고 했어? 이게 그 직선이 두 개니까 기울기 두 개다. 어디다 밑줄 치라고 했어?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곱이야. 봐봐. 잘 봐. 잘 봐. m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기울기거든요. 그럼 얘는 기울기에 관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 왜? 곱이니까.
곱이니까.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뭐 하면 인수분해 되죠. 얘는 다행히도. 그래서 구할 수가 있었어.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인수분해 안 되면 뭐해져? 복잡해지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 왜? m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지. 문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 m의 곱, x의 곱.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때요?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찾아가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지켜야 돼. 다시 먼저 방정식을 하나 잡아준다.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위의 점을 원 밖에 있는 점을 뭐 한다? 대입한다. 그 다음에 한 문자로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한 문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거리,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일반형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찾을 수 있겠다. 저렇게 R은 주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쵸. 주어줘야 돼요. 안 주어지면 못합니다. 자, 원의 중심이 하나가 몇 컴마 몇? 0,4.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의 중심은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반지름 작은 원은 2. 그 다음에 큰 원은 3. 그러면 아까 어떻게?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반지름까지 뭐 해라? 그렇지. 수선을 그려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야? 2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니? 1이겠지. 그러면 0,4에서부터 이 5, 마이너스 1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따라서 루트 어떻게 되니? 5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5루트 2가 되겠지. 5루트 2 이렇게. 그럼 이 노란색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5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루트 49. 그러니까 몇?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7.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 7. 답은 몇? 7.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그 기출문제랑 잘 풀고 있어요? 어때? 풀만하니? 무슨 기출? 우리 윈터. 기출 3기출이요?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죠? 그 뒤에 고난도 있잖아요. 접근은 다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막혀요. 막혀 계속? 근데 접근하는 게 우선 좋은 거야.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나왔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지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거기다 잘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 때 적용하려고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밖에 못 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2회? 네. 2회만 풀었어? 근데 그때도 저 2회 말고 3회 풀어가지고. 2회를 안 풀었어? 네, 2회 3회 하는 줄 알고 3회 했구나. 좀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안 풀리면은 질문을 해. 알려줄 테니까. 3회도 잘 못 풀어서. 3회? 3회도 되게 어려웠어. 어려웠어. 이제 조금씩 이제 범위가 증가하지?
그치?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뭐 다항식의 곱셈,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 이용하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인수분해 그다음 이런 것들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뒤로 가면 이제 복소수, 이제 복소수랑 그다음에 이제 뭐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다음에 이제 3, 4차 방정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말에 우리 그 진단평가, 2차 진단평가 보죠. 그쵸. 여기서 전체적으로 봐요. 1학년 전체. 그래서 진단평가 봐서 성적 우수자는 면제입니다. 한 달 면제. 뭐가 문제? 수강료 면제. 네, 근데 그거 성적 향상자도 있던데 향상자도 있습니다. 저희 1차 안 봤으면 빵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 선생님이 원래는 보지 말라고 했잖아. 어차피 그거 안 봐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학원 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잘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아무튼 우선 잘 봐도 알겠지? 그래서 실은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 뭐 우리는 몇 명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판가름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이제 저기 그 사관반 이제 조금 잘하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못 견줄 만한 거는 아닌데 걔네들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도가 빨라. 벌써 걔네 수원수투 막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근데 몇 명 안 돼요. 아직 1학년은. 근데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점점 격차가 이제 이게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거를 조금 따라가려고 이제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수원수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은 해봐야 돼, 빨리.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뭐 수원수투 같이 나가면서 내신 대비 할 때만 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 상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수원수투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없지. 그치? 왜냐면 여름방학 때 안 하면 학기 중에 하기는 좀 버겁거든요. 내신 대비하려 바쁘니까. 그리고 일정이 엄청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의 일정을 소화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과제하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는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바쁜 것도 알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또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은 다그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성실하게 하면 또 해오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거지. 따지고 보면 당연히 개인마다 일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수원수투를 안 들어가 버리면 이제 언제 공부하기가 버겁다니까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겨울방학 때 하기는 당연히 뭐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전에 되어 있으면 그 한 번이 조금 더 그 이해도나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짙어지는 거, 깊어지는 거지, 이해력이. 근데 한 번 할 때 겨울방학 때 했다? 그러면 좀 따라가기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도 학기 중에 수원하고 수투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학기 중에 수원 수투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할 때 이제 내신 대비 해가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지. 학기 중에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제 양도 많고. 지금 현재 2학년인 친구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상 올라와 보니까 편한 거야. 생각보다 이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죠. 지금은. 그래서 선행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자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 보자. 그러면은 보강이 필요 없겠는데? 보강이 아니면 다른 거 뭘 한 번 더 할까? 하고 싶은 거 있니? 근데 지금 뭐 윈터 때문에 정신없지? 그치? 그래서 할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선은 도형의 이동 오늘 하고 내일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서 뭐 한 30분이면 도형의 평행 이동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해봅시다. 자 204페이지로 넘어가서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 자, 여기 x, y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만큼 이동하고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좌표는 몇이 될까? 여기 x좌표는? X 플러스 A. 그렇지. 여기다가 a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a. y좌표는? Y. 그냥 y 변함없죠. 그 다음 여기에 y좌표는 몇일까요? Y 플러스 B. 그렇지. y 플러스 b가 되겠지. x좌표는 몇일까요? X 플러스 x좌표는 변함없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x, y 점을 a,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냥 뭐 해주면 돼? x에다가 a 더해주고 y에다가 b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점의 평행 이동의 점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뭐 점의 평행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한번 봐보자. 도형의 평행 이동. 자, 얘는 점의 평행 이동이고, 두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 자, 그러면 원래 도형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대. 그러면 자, 여기에 점을 여기 f 이 함수를 f의 x, y는 0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위에 점,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얘를 뭐 x, y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니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점으로 당연히 뭐 해야 될까?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해보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점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점이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이니까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자, 그럼 x 하고 여기 x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x1 이라고 해보고 얘를 y1 이라고 해보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1은 뭐라고 써줄 수 있어? x 플러스 a라고 써줄 수 있죠. 그치? x1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같다고 쓸 수 없고. 지금 여기에서 x1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f의 x1, y1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결국은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결국은 얘를 x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함수가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고? 이 점이 이 점이랑 뭐 해야 된 거야? 실은 같게 된 거지. 왜냐면 이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 그대로 해갖고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취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썼던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왜? 같아져야 되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을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x는 그럼 뭐가 돼? 어떤 게 성립해? x1 마이너스 a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1이라는 점도 결국은 y 플러스 a에 있는 위치와 동일한 거지. 실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y도 마찬가지 뭐라고 해줄 수 있냐면 y1 마이너스 a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B 아니에요? 맞아. 왜 A냐? B. y 플러스 b니까 y1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원래 우리 함수는 결국 뭐였어? x, y는 0이라는 함수였는데 결국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1 마이너스 a,
y 대신에 y1 마이너스 b를 대입해 주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된다?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라는 식과 뭐 해준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함수의 이동이 있어서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때 우리는 x에다가 x 플러스 a를 대입해,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뭐를? y 마이너스 b를 대입했던 것처럼.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자체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위치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위치가 같다, 자취가 같다 해가지고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할 때 도형의 평행 이동과 점의 평행 이동은 다르지.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A하고 B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그냥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이거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자. 끝나기 전에 몇 문제 풀면 아마 내일 끝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해보자. 자, 유형 1번에 a, b를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랬을 때 4,2가 됐대.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a에다가 몇을 더해야 돼? 3을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고, b에다가 몇을 더해야 돼? 했을 때 몇이 돼야 돼? 2. 따라서 a는 몇? b는? 그렇죠. 자, 점의 평행 이동 이죠. 그치? 왜냐면 거기 위에 써 있어요. 그치? 평행 이동 x, y가 이거에 의하여 점 이게 옮겨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 써 놓으세요. 얘는 뭐라고? 점의 평행 이동이다. 점의 평행 이동과 함수의 평행 이동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나요? 그렇지. y축으로는 그렇지.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하는 점에 대하여 3,a가 뭐뭐 위의 점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치? 자, 그러면 3,a는 그럼 몇 컴마 몇이 될까요? 평행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렇지. a 플러스 5가 되겠지. 거기 위에 밑줄, 위에 점. 그럼 뭐 해야 돼? 대입. 그래서 마이너스 1, a 플러스 5를 대입하면 a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나왔어요? 네.
A가 몇인가요? A가 2 맞아요? 네. 오케이. 다음 3번 가보자.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밑줄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K만큼 직선이야, 직선. 직선 도형이죠?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 마이너스 그렇지. X-3 대입하고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그렇지. Y-K를 대입했을 때 거기 밑줄 원점을 지난다.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하면 K값 구할 수 있겠죠. 쉽죠? 원의 방정식이 조금 헷갈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풀만하죠. 우리 2차 부등식도 했나? 했죠? 그치? 당연히 했겠지. 그걸 안 하고 넘어갈 리가 없겠지. 나왔나요? 네. K가 몇 나왔어? 8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렇죠. 다음 4번까지만 할까요? 마지막 문제 하자. 자, 원방이 주어졌네요. 그치? 자, 원방 나왔어. 우선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강민아? 표준형. 표준형이 X제곱 아니고 다 넘긴 저기. 얘는 일반형. 저게 일반형이구나. 그러면 X 마이너스 5. 그렇지. X 마이너스 5의 제곱.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 그렇지. 25. 1 그리고 4 넘어가니까 25. 25가 되겠죠? 네. 그치? 5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 원의 중심이 어떻게 돼?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를 봐봐. 평행이동일 때 원을. 근데 우린 점을 찾았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X쪽으로 얼마만큼 평행했대? A만큼 평행이동했고 Y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뭐가 됐대? 원점 됐대. 그럼 A는 몇? 마이너스 B는 몇? 끝났죠. 점을 찾는 점을 찾으니까 그냥 더하면